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뭐부터 주목해야 하나요? 1호 거부권은 양곡관리법. 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네, 정확히는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내는 거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걸 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오늘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거부권을 쓰는 이유를 직접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네네. 뭐 물론 한 주 더 미룰 가능성도 있긴 해요. 뭐 최근에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끝까지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걸 텐데 현재로서는 오늘 어쨌든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긴 합니다. 네네. 거부권을 쓰게 되면 그 다음 프로세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3분의 2가 필요해요. 200석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115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법안은 이제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공식 명칭은 제2요구권이지만 뭐 현실에서는 거부권이라고 불리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은요 반발 태세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청 앞에 계단에서 농민들이랑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저도 가서 봤는데 대충 봐도 한 수백 명, 뭐 최대한 1,000명 정도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뭐 거부권 쓰지 말라 뭐 이런 구호들을 크게 외치기도 했는데 이렇게 압박하는 취지로 말하긴 했는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삭발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신정훈, 이원택 이렇게 민주당 의원 2명이랑 농민 4명이 같이 삭발을 엄청 비장하게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윤재갑 의원이 음. 그때도 이제 뭐 후쿠시마 또 이런 양곡법 다 합쳐서 이제 삭발을 했었는데 이어지는 거네 지금 삭발이 릴레이처럼. 현재까지 3명인 거죠. 그 집회에서 좀 주목할 만한 얘기가요. 그 소병훈 민주당 의원 그 이분이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거든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원안 그대로의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농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조정한 거 말고 네, 지금은 국회의장이랑 해서 이제 의장과 수정안 조정한 거. 네. 그렇죠. 그거 말고 원래 원안은 그 약간 정부 재량권이 조금 더 좁았고 지금은 정부 재량권이 조금 더 커져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요거 말고 옛날 거 좀 더 센 거를 통과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것도 만약에 민주당이 올린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핑퐁 이게 계속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전에 쓰게 되면 그 국회 대정부 질의도 아마 계속 뜨거워질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경제 분야 질의가 있는 날이거든요. 네. 그 얘기가 계속 안 나올 수가 없을 거고 당장 어제 같은 경우도 정치 외교 분야 질의였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대통령한테 건의한 걸 놓고 민주당에서는 동네 양아치냐, 총리 탄핵해야 된 탄핵 사유다, 뭐 이렇게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당분간 이렇게 요 쌀 문제 관련해서 계속 집중 타격한다고 합니다.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 예. 양곡관리법 오늘 거부권 행사하면은 정말 또 여야 간에 한바탕 충돌이 벌어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정치학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삭발의 정치학 그리고 거부권의 정치학. 예, 예. 삭발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은 2019년 말에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삭발을 했어요. 그래서 총 15명이 삭발을 했고요. 그중에 현역 의원이 9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황교안 당시 대표도 이제 포함이 됐었어요. 황교안 대표의 삭발은 그때 정말 화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스타트는 이현주 의원이 끊었고요. 예.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끊었는데 이게 당 대표가 삭발을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약간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너도 나도 삭발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때 조금 코미디 같았던 건 뭐냐면은 지목을 했습니다. 나는 삭발을 했으니 너 다음에는 누가 삭발을 해라. 그래서 강효상 의원이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한테 삭발하십시오 그랬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 해가지고 당시 지지자들이 나경원 언제 삭발합니까? 맨날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해프닝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는 당 대표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존재감을 상당히 드러내는 거거든요. 저는 삭발하는 분들의 진정성이라는 건 다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작년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삭발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때 이제 발달 장애인 맞아요. 24시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요구를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총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정성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삭발을 했을 때 얻어지는 뭐 정치적인 플러스 이런 것도 분명 계산에 들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특히 선거 앞두고.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받고 특히 지역구 주민들한테는 이해관계가 많이 달려 있는 뭐 특히 농민들이 많은 이런 지역구에서는 지금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삭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거부학의 정치학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총 66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만 45건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건국 초기에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 7건.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이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거부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부권이라는 게 사실상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85건이나 해당돼요. 그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 6년 동안 584회나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부권이 그냥 일상화돼 있었다. 미국에서는 한 대통령 한 10번 정도 거부권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야당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협치를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이런 거 뭐 혜택을 주려야 국회가 주려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주요했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연구도 있어요. 워낙 오래되고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임기 8년 동안 7년 동안 거부권 한 번도 행사 안 하다가 임기 말년에 12차례 한 다음에 정권을 내줬다 그것 때문에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강하게 이제 푸시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4대 6만 돼도 나쁘지 않고 반반이면은 이득이에요. 여론이.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이 여당에서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지금 여론 지형상 뭐 거부권 행사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야당의 포퓰리즘적 법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농민단체도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농사 짓는 사람 안 짓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노태우 대통령의 7번을 넘을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노란복통법, 간호법, 방송법,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뭐 줄줄이 있기 때문에 역대 뭐 민주화 이후에 최고로 많이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들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삭발의 정치학, 거부권의 정치학. 김광일 기자. 예. 네. 저기 한 가지 덧붙일게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삭발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 당시 제가 많이 물었었어요. 삭발 안 하셔도 되지 않냐. 그냥 굳이 삭발까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 네. 원내에서 했을 때 그분들 아주 몇 분 점잖으신 분들 몇 분이 하셨던 말씀이 김 기자 공천 받아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솔직한 속내네요. 그분들 못 받으셨습니다. 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김기현, 홍준표로 번진 정광훈 논란. 국민의힘 내부 얘기인데 네.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 간의 충돌이 일파만파예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이제 일들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저번에 했던 촉발한 논란에 후폭풍 내주는 나비 효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뭐 5.18 헌법 그 수록을 반대한다, 5.18 정신을 반대한다. 그리고 미국 가서 정광훈 목사가 뭐 우파 진영을 통일했다 이렇게 발언한 걸로 지금까지 온 건데 김재원 최고위원을 놓고 여러 명이 징계를 주장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선봉에 홍준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가 얼마 전에 저놈들 내년 선거에 공천 주지 마 이렇게 크게 발언을 한 거예요. 주말에 자기 유튜브에서 네. 공천 주지 말라고. 이게 주말까지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어제 폭발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지도부가 줏대 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총선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비대위 체제를 언급을 해서 거의 뭐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 선전포고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비대위라는 말을 수면 위로 꺼냈군요. 왜 징계 안 하냐. 그러자 기자들이 김기현 대표한테 얼마나 많이 물었겠어요.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답했죠?
우리 당 공천권을 갖고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이라는 걸 전제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광훈 목사가 옳다라고 저쪽이 편에 선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거기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홍준표 시장님 중앙정치 신경 좀 끄시고 대구 일 챙기세요.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설전이 이어졌어요. 예, 뭐 예.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내에서는요, 뭐 당원 몇만 표를 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게 지금 정광훈 목사는 자유통일당이라는 자기 당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당원들이 거기 당원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당원으로도 등록을 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뭐 거예요? 이중당적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건 사실 양당에서도 각각 다른 당에 이 사람이 당원으로 등록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이중당적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별개로 하는 거고. 불법도 아니고 그게. 그렇죠. 법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 정광훈 목사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 움직이는 표기 때문에 이건 사실 거의 이렇게 지목을 하면 100% 꽂히는 표거든요. 뭐 지역 조직에서 하는 뭐 그런 누구누구 뽑아라 이거랑은 좀 그 차원이 다른 얘기여서 각 주자들이 선거에 나가는 당내 경선에 나가는 예. 뭐 주자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김준일 에디터. 예. 아니 어떻게 이게 발단은 김재원 최고의 그 발언이었는데 당내 싸움으로까지 번졌어요. 네, 일단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거는 이중당적은 선관위 유권 해석으로는 이건 불법이다. 안 된다라고 지금 하는 상태예요. 유권 해석으로는. 예, 유권 해석으로는 그게 이제 재작년에 나온 유권 해석이니까 근데 다만 확인하기가 어렵다. 알 수가 없다. 예, 알 수가 없다라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게 약간 코미디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광훈은 죄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준일 에디터. 예. 근데 잘 들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들어봐야 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광훈 목사는 한 번도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나 이런 거에 변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발언하고 자기 유튜브에서 네. 뭐 이런 분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제 보수 정당에서 필요에 따라서 가까워졌다가 갑자기 막 비난했다가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지금 많이 나오는 건데 아까 그 삭발 정국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때 홍준표 대표가 나가가지고 네. 당시에 막 발언을 했어요. 광화문 집회. 뭐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게 문재인 하야 집회라서 나간 거지 내가 그렇게 정광훈 때문에 나간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정광훈하고 같이 했던 이런 전력이 있고 2019년 11월 31일에는 김기현 의원이 나가가지고 당시 전 울산시장에 나가가지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한테. 본인들이 그렇게 다 칭송하고 이용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정광훈을 비난하고 누가 정광훈하고 가깝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코미디 같은 거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우경화 보수화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소위 말해서 당신 100%로 뽑는 거 여기에서부터 기인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당대회 룰이 예. 당신 100%가 되면서 그 조직표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된 것부터가 발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대통령실 이제 경선 개입 뭐 이제 논란이 있으면서 이게 뭐 더 보수 짠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논란이 나온 건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사실 이제 당내 선거가 아니라 총선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 표심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갈 건가가 지도부의 큰 숙제 같아요. 잠시 후에 유상범 의원 출연합니다. 유상범 의원과 함께 이 질문은 좀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3인조 납치살인 공범이 또 있었다. 네, 서울 강남 역삼동 그 한복판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하루 지나면 새로운 소식이 속속 나오네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30대 3명, 그러니까 황 씨, 연 씨, 이 씨 이렇게 3인조로 파악이 되고 있었잖아요. 요 세 사람은 어제 구속이 됐고요. 네. 여기에 20대 A 씨라는 사람이 새로 나왔어요. 누구예요? 뭐 그 렌터카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경찰이 강도살인 예비 및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현재까지 수사를 종합해 보면요, 그 이 씨가 황 씨랑 연 씨한테 범행을 사주한 걸로 보이고요. 35살 법률사무소 직원 그렇죠. 이 씨. 예. 그 여기에는 이제 이후에 지금 관심 포인트는 그 윗선이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코인 업계 관계자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 그리고 거기로 인한 어떤 갈등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코인 업계 관계자가 이 씨한테 착수금 4천만 원을 이제 흘려보냈다. 요 정황을 이제 보고 경찰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씨가 한 9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8천만 원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숨진 여성 피해자한테 계속 달라, 내 돈 내놔라, 뭐 이런 식의 협박이 있었다는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내용 같아요. 이 얘기는 뭐 이번 주 내내 조금씩 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